안녕하세요. 디지털 애널리틱스 2기 김종인입니다. 연구과제 지도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간 보고에 이어 발표할 내용은 제한 배경, 전처리, EDA 및 변수화에 이어서 취급액 예측 모델,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최적 편성 알고리즘입니다. 이전 내용에 대해 간략히 리마인드 해드리자면 먼저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NS샵 플러스 판매 실적 예측을 통한 편성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에 사용한 내부 변수는 시간적 패턴, 상품의 특성, 판매 촉진 전략, 방송 편성 전략 관련 변수들이었고, 외부 변수는 시청률, 날씨, 소비 계절성, 상품 트렌드가 있습니다. 해당 내외부 변수들을 사용해서 프로그램별로 취급액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 편성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최적 편성 알고리즘은 기계적으로 취급액을 최대로 만드는 편성표를 도출하는데, 이를 수정 보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편성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취급액 예측 모델입니다. 취급액 예측 모델 내에 작은 컴포넌트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유사코드 생성 모델입니다. 유사코드 생성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학습되지 않은 마더코드 혹은 상품 코드가 예측 시점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마더 코드가 테스트셋에 등장한다면 이를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유사한 마더 코드로 적절히 대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사코드 생성 모델입니다. 유사코드 생성 모델은 KNN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어떤 상품이 주어지게 되면 해당 상품의 상품군, 브랜드, 상품명, 가격을 입력으로 사용해서 가장 가까운 클래스, 즉 유사코드를 찾아줍니다. 오른쪽은 유사코드를 대체한 예시인데요. 상품명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인셋에서는 마더코드가 201016이고 테스트셋에서는 201300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사코드 생성 모드를 통해서 201300을 과거에 존재하는 201016으로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1차 모델링 결과입니다. 학습 알고리즘은 라이트 GBM을 사용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내외부 변수를 사용한 1차 모델링 후에 5차의 특성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메이프라는 평가지표 특성상 실제 값이 작을 경우에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절대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메이프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진행한 것은 실제 예측 값이 작은 케이스에 대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 예측 값이 매우 작았던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변수들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판매량이 0인 이력이 있는 상품인지, 그리고 취급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던 이력이 있는 상품인지에 대한 변수들을 추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변수들은 실제 취급액이 낮을 위험이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낙인 찍힌 상품들에 대해서는 취급액을 과대 예측하지 않게 하고, 이는 해당 상품들이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메이프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런 추가 변수를 포함시켰을 때와 시키지 않았을 때의 메이프 지시표 변화입니다. 추가 변수를 포함시켰을 때 메이프가 42에서 36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오차 특성을 탐색하여 추가한 변수들이 유의미한 변수들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적 편성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최적 편성 알고리즘은 예상 취급액을 최대화하도록 방송 시간대와 상품 그룹을 매칭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모든 시간대와 상품 그룹 조합에 대한 취급액을 먼저 예측하고 수많은 조합 중에서 예상 취급액 합계를 최대화하는 조합을 선택하면 그것이 바로 최적 편성표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예상 취급액을 최대화하는 기계적 편성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를 사용해서 이러한 편성표가 나왔는지, 또 실무자가 편성한 편성표와 알고리즘이 도출한 편성표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합니다.
최적 편성 알고리즘은 하루 단위로도 돌릴 수 있고 일주일 단위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돌린다면 편성 실무자가 편성한 20개의 상품 그룹을 모든 시간 조합에 배치해보고 최고의 취급액 합을 가지는 경우를 최적 편성표로 제한하게 됩니다. 먼저 하루 단위 편성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는 기존 편성표로 있는 편성 실무자가 편성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20개 방송 순서에 20개의 상품 그룹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최적 편성 알고리즘에 넣고 돌리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급액이 최대가 되도록 상품 그룹이 최적의 방송 순서에 배정되었고 이렇게 최적 편성 시에 취급액은 총 6%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적 편성 알고리즘은 취급액 총합만을 고려하여 기계적인 결과를 보여주므로 평소 편성 패턴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가구는 주로 저녁 시간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는데 편성 알고리즘은 가전 가구를 이른 오전 시간대에 배치했습니다. 이럴 경우 실무자 입장에서는 해당 편성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3개의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제공하는데 첫 번째 의사결정 지원 도구는 시간대 상품그룹 조합별 취급액 예측치 테이블입니다. 어떤 상품군이 어떤 시간대에 얼만큼 팔릴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한 수치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알아보기가 힘들므로 두 번째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상품 그룹별 시간대에 따른 예상 취급액을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게 직관적인 시각화는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편성과 새로운 편성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화 방법을 고안했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의사결정 지원 도구입니다. 원의 테두리가 시간축을 의미하고 노란색이 편성 담당자가 작성한 편성표의 시간대별 취급액을 보여줍니다. 또한 파란색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 편성표의 시간대별 예상 취급액을 보여줍니다. 이를 보면 최적 편성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오후 시간대에 취급액이 조금 줄지만 오후 시간대에 취급액이 많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취급액이 종합적으로는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편성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최적 취급액 예측 모델과 최적 편성 알고리즘, 의사결정 지원 도구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프로젝트 결론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취급액 예측 모델 관련해서는 낮은 취급액에 대한 예측 성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낮은 취급액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이력 정보를 모델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또한 unseen 데이터에서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는 마더 코드 혹은 상품 코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대체해주는 모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최적 편성 알고리즘 관련해서는 최적 편성 알고리즘은 기계적으로 취급액 한만을 높이는 편성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하고 이때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최적 편성표를 기존 편성표와 비교하여 시각화하여 제공하면 최적 편성 알고리즘이 보여준 결과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수정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